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다음 주 또 공부할 거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다음 주 그냥 금주 스케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월요일날 뷰티스킨 상장을 하죠. 좀 이따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버넥터가 이전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과 이전 상장은 결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특이점은 하나가 지분을 8.5%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점이죠. 목요일은 세 종목이 몰려 있습니다. ALT, 유안타 스펙 14호, 파라오스 아이 바이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조선네어가 분할 상장이 될 텐데 아마 CR 홀딩스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스케줄이 있다는 것만 참조하고 개인적으로 각 종목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스스로가 여러가지 정보가 요즘 많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좀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 체크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니까 귀찮더라도 꼭 체크를 하고 매매에 임하는 거 그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뷰티 스킨이 상장을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죠. 요즘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여러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화장품 회사죠. 업종은 화장품이죠. 가장 비교군이 보면 근래에 상장한 마녀공장 같은 스타일이 비교군이 되겠죠. 밴드 상단은 돌파했습니다. 26,000원까지 24,000원까지가 밴드 상단인데 21,000원부터 24,000원까지 26,000원까지 갔다는 것은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아니 화장품이라는 업종이 좀 그렇죠. 2024년 때는 그렇게 장사를 별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락업 비중이 한번 보면 77% 정도 됩니다. 유통 물량이 80만 주 정도 있죠. 정확하게 한 78만 주, 78만 주 되겠네. 한 22% 정도 되겠네. 경쟁률은 상당히 좋았네요. 1819대 1. 참여 건수도 상당히 좋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신규 상장하면 관심을 많이 받죠. 일단은 유통 물량이 작다는 것은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 회사인데 수출 비중은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이네요. 시간이 갈수록 371억, 312억, 412억, 548억 원. 장사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화장품 관련주라 특별하게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당일에 흐름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월요일이니까 아마 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거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난리를 치겠죠.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시가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으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 200%, 300% 이 붙으면 먹을 게 없거든요. 또 그럴만한 그런 걸 가진 종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신규주 매매하실 때 참조하셔서 일단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녀 공장을 일단은 봤으니까 아니지 뷰티 스킨을 봤으니까 뷰티 스킨을 그냥 이제 볼 수는 없겠죠. 주석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섹터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 섹터를 좀 다양성 있게 꾸밀 필요성은 항상 있다고 말을 했죠. 뷰티 스킨을 일단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놈하고는 여기 밑에 와이렉과 센스뷰 이 두 종목은 같이 하나의 섹터로 묶어 놓습니다. 뷰티 스킨이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이랩도 같이 묶어 놓고
센서뷰도 같이 묶어 놓습니다. 만약에 뷰티 스킨이 뭐 어떤 모습을 볼지에 따라서 얘들 같이 동조를 해주는지 아니면 얘들이 또 따로 놀 수도 있겠죠. 따로 놀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섹터를 세 가지 섹터는 꼭 묶어서 흐름을 본다. 아무래도 뭐 당일에는 뷰티 스킨에 좀 관심이 가겠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자세히 보시고 만약 어떤 동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하면 자세히 봐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섹터를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포스코 애들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55만원이지 않습니까? 55만원대인데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넘어가고 110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50만원대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조금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치엠 5% 올라갔죠. 퓨치엠은 홀딩스는 10.7%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1.9% 올라갔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시간에서 보면 포스코 쪽 애들 중에서 시간에 가장 높은 것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는 얘가 제일 아마 관심을 받겠죠. 5%를 받든 6% 받든 7% 받든. 근데 문제는 연소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여기 이 날짜도 보면 시가 플러스 8% 추가로 19%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애들이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가 좀 높아도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날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끌고 가는 매매를 하려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치엠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죠. 포스코 엠텍은 옆에 한 통과에 넣어 주셔야 되고 포스코 DX도 한쪽에 꼭 붙여놓고 봅니다. 당일날 흐름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흐름을 잘 보고 포스코 쪽을 다루실 분들은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금양 섹터로 그냥 묶었습니다. 자, 시간에 2.4%를 좀 올려놓았어요. 금양 우리가 뭐 목요일에도 나갔던 아마 성구주일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많이 다루는 종목이죠. 시간에 2.4% 올려놓았고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금양만 볼 것이냐? 같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하이드로 리튬도 봐주시고 시간에 3% 시간에서 하이드로가 더 받았죠. 나름대로 뭐 코그린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지오리드 에너지도 같이 봅니다. 시간에 1% 얘도 코그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 같이 붙여놓고 물론 다른 종목이 도리어 툭 튀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뭐 묶어놓고 보고 있으면 포착하기도 쉽겠죠. 같이 봅시다. 일단 금량이 요즘에 많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개별주 볼까요? DNT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12% 정도 종가선 맞췄습니다. 11.9% 시간에서는 1.7% 달리는 말이니까 승부를 또 걸만한 상황이 되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뭐 손을 대는 건 없습니다. 거래량이 작아요. 110만주. 그러니까 호가 약하겠죠. 큰 금을 가지고 할 종목은 아닙니다. 가볍게 대응을 해야 되고 달리 빼면 같이 춤을 춰줘야 될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아직은 믿음성이 좀 없어요. 미증시 쪽에서는 엔비디아 쪽은 요 근래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 제법 하락을 좀 했죠. 근데 금요일날 그런 것을 알고도 시간에 3.8%를 올려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쌍끌이는 두 종목 다 뭐 들어왔다고 보더라도 이 수는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시가보다 우열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가보다 아래에서 3분할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부합을 깨면 도망을 나오도록 짧게 주고 도망 나온다는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먹을 때는 크게 줄 때는 짧게 그걸 지키도록 합니다. EM텍 보겠습니다. 지금 39,450인데 시간에 올라갔고 4만원이 되었어요. 4만원이면 좀 여기란 말이죠. 그죠?
이 시가를 이 시간외가를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갭을 띄우고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고 저때를 하고 저때 의도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것은 잘 가거든요. 4만원 기준과 딱 잡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손을 안 댄다 전략으로. 제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주나 뭐 의료기기주 이런 쪽에 약간 호기죠. 호기. 제 태변은 흐름은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이 정도까지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세라고는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재료가 자꾸 나오죠. 여기 보면 21일날 나온 재료도 미친듯이 팔리는 필트. 내년은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약간 강력한 키워드가 자꾸 나오죠. 시간에서는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당일날은 6.9%로 맞췄어요. 아직까지는 20%짜리 15%짜리 이런 파동이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모습이 돼요. 이거는 약간 도전하실 분들은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큰 파동이 일어날 때까지 끌고 간다. 음봉이 나오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다. 양모 나올 때면 들어가십시오. 이라이콤은 금요일에 13% 딱 올렸죠. 특이점은 이날 당일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들이 끌어올렸거든요. 그 밑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쌍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정을 해 줍시다. 그래 놓고 이날은 참 모습이 시가는 안 좋은데 끝은 창대했죠. 거의 13%로 마치고 종배에 이렇게 종가에 더 끌어올려서 마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4%가 더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맞춰버렸다면 시간에 4% 올랐다면 뭐 그 정도 생각할 텐데 요 종가에 베팅을 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끌어올린 베팅을 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 과연 월요일날 시가 한 5% 이상을 주면 4, 5% 되면 과연 이놈들이 끌고 안 팔고 가지고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종배에 넣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좀 단타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침 시가가 좀 높을 때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1차로 넣고 간을 보고 수급을 확인한 뒤에 한다.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 제이스코 홀딩스 이수는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할만한 종목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펩트론은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왔던 종목이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요일날은 쌍거리가 들어갔군요. 27,000원. 저희들 보유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27,000원인데 일단은 수익을 뭐 종배로 전날도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고 당일날도 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0.8%. 이 종목도 달리 빼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죠.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스코 홀딩스 아예 죽지는 않았죠. 일단 재료빨로 상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파동을 일으켜주고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죽은 건 아니죠. 저희들 3,330원 3,310원이 저점이니까 3,330원의 저점을 잡고 일단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수익률은 한 3%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는 없죠.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술주들은 월요일에 아마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이슈주나 뭐 강한 이슈가 있는 재료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나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한 3,500원 정도 기준점을 딱 잡고 여기를 돌파하면 뭐 들어간다든지 음봉이 비칠 때 손대지는 마십시오. 원래는 뭐 음봉꼬리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게 정석은 정석입니다만은 요즘은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밑에까지 뭐 해가지고 위험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수 스페셜티는
눌림 공략을 한번 들어간 자리인데요. 이것도 저희를 종배를 넣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어요. 보십시오. 같이 살아나면 이건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살아나면 보유를 할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보여준 종목들은 꾸준하게 추적을 해주고 꾸준하게 또 시도를 합니다. 설령 내일 또 이렇게 음봉이 나서 툭 꼬꾸러지면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봐야 돼요. 완전히 이놈이 죽었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추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희들도 가능한 사항이면 한 번씩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내일 보시다가 음봉 때는 굳이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 양봉 올라가면 양봉 때부터 손을 대셔도 돼요. 뭐 보합을 돌파한다든지 앙금 33만원을 돌파한다든지 33만원을 돌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셔도 될 거예요. 내일 한번 보죠. 음봉이 비칠 때는 그냥 놔두세요. 더 밑에 잡으면 되니까. 컴퍼니 K는 컴퍼니가 지금 단일가인데 지금 이틀 됐거든요. 그렇죠? 하루 이틀, 월요일 3일째입니다. 그래서 3일째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시고 종배로 한번 넣어 보시든지, 아니면 시가가 약하면 월요일 한번 넣고 약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금 스타일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그 다음날 흐름을 한번 지켜본다. 화요일 그런 전략을 하죠. 조일하고 대원은 기관들이 제법 물량을 좀 넣었습니다. 조일도 보면 11% 정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제법 물량을 넣었거든요. 42만 주, 기관 53만 주. 요 근래 잘 안 넣었던 물량이 들어오면 잘 봐줘야 되거든요. 평소에 안 넣었던 물량을 넣을 때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들 전략이 또 새롭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1.3%니까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예를 들면 그렇다고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얘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3,300원 정도, 이 정도 딱 타점을 잡아갖고 돌파하면 그때 한번 살짝 넣어보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 불타기를 하든지 뭐 1차만 진행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대원강은 요즘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올라는 가는데 믿음성이 없다 이거죠. 그냥 단타용으로 다 먹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보자는 것은 이놈도 보면 이렇게 금요일날에 15만 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금요일은 별로 모습도 좋지도 않았어요. 마이너스 1%를 맞췄거든요. 굳이 왜 금요일에 굳이 저렇게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시간에 뭐 보합 정도 되니까 이런 거는 한번 가시권에 두고만 한번 보십시오. 대신에 달력 빼면 이런 거는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시가 내에서는 아스타가 상한가를 가 있는데, 과연 이 재료가 뭐 받아줄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산업단지 뭐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거 나있으니까 뭐 코그린에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한국 무브넥스가 시간에 9% 정도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한번 얻어 있게 한번 봐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딥노이드가 시간에 한가 들어갔거든요. 170억이 170억이 한가라. 조금 뭐 한번 보시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외에 뭐 종목들은 많습니다만은 뭐 방금 그런 약간 특징주 같은 거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장을 또 우리 참여자의 희비를 안겨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내지 마시고 매매를 간결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마무리 짓고 오후장은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험난한 이 주식시장에서 자기만의 배를 저어갈 수 있는 현명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틀리겠죠. 젊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결코
젊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꼭 그 점 참조하시고 항시 중용의 길을 걷는 것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